황순이의 일기. 오늘의 일기. 드디어 올 것이 오고야 말았다. 엄마의 갱년기. 나도 사춘기인데 소문에 듣자하니 갱년기가 사춘기를 이긴다고 하더라. 무서워. 요즘 내가 허약해 보인다며 한약을 지어주신다길래 엄마 그러지 말고 치킨 좀 사주면 안 될까? 치킨 좀 사달라고 했더니 너는 그런 것만 먹어서 안 돼. 안 된다며 화를 내셨다. 그럼 말을 말든가. 살짝 주눅이 들어 방에 들어가 있으니까 우리 딸이랑 오랜만에 TV나 같이 볼까? 라고 하셔서 드라마를 같이 보는데 잠깐 친구한테서 톡이 왔다. 톡을 확인했더니 엄마가 너의 이런 모습이 엄마를 너무 슬프게 해! 라고 한다며 TV를 끄셨다. 엄마의 고기압과 저기압 너무 무서워. 황순이의 일기 끝. 정상 사이언스. 안녕하십니까 우리 친구들. 정상과학의 황유아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즐겁고 신나는 과학시간 만나면 반가운 얼굴 빵쌤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앞서서 일기 잘 들으셨죠? 그죠? 황순이 엄마가 갱년기가 오셨어요. 그죠? 오르락내리락하지. 원래 보통 어머니들이 이제 갱년기가 오면 그때쯤 이제 자녀분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통 사춘기예요. 둘이 이제 충돌하죠.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난 그 얘기를 들었지. 갱년기가 사춘기를 이긴다고? 황순이 어머니가 지금 막 이기고 있어요. 엄마의 그 오르락내리락. 그지? 엄마의 고기압과 저기압이 너무 무서워. 그랬어요, 황순이가. 그래서 오늘은 네, 기압과 날씨에 대해서. 원래 일기는 재밌게 시작을 하지만 결국엔 과학 얘기죠. 오늘 기압과 날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선은 기압이 뭔지 알아야겠죠. 그죠? 기압. 자, 기압. 공기의 압력이죠. 그죠? 자, 단위 면적에 작용하는 공기에 의한 압력이다. 그랬어요. 공기에 의한 압력. 그러니까 기압이 작용하죠. 항상 모든 방향으로. 그랬어요. 기압의 방향은 모든 방향. 우리가 잘 못 느끼고 살죠. 태어나면서부터 이 기압을 받아왔고 견뎌왔고, 그죠? 기압이 크게 변하지 않는 날 우리는 잘 못 느끼는데 기압이 변할 때가 언젠가요? 뭐 높은 산에 오를 때, 그쵸? 기가 멍멍하죠. 비행기 타고 그러니까 짧은 시간 안에 기압 변화가 좀 크게 나타날 때가 비행기 타고 이륙하거나 착륙할 때, 기 멍멍하잖아요. 그죠? 또는 아무 생각 없이 차 타고 가다가 높은 산에 오를 때 기가 멍멍해요. 침 꼴깍 삼키면 괜찮아지죠. 또는 하품을 하거나 또는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 괜찮아지고. 기압차 때문에 그래요. 그쵸? 항상 우리 주위에는 공기가 있고 이 공기에 의한 압력이 존재하더라 라는 얘기예요. 자, 이 기압의 단위로는 우리가 대기압, 일기압 할 때 그 기압이라는 말, 그 다음 헥토파스칼이라는 단위, 그리고 센티미터 Hg, 밀리미터 Hg라고 하는데 이때 이 Hg라는 것은 수은의 원소 기호예요. 우리가 기압을 측정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은 가장 정확한 방법이 이 수은 기압계입니다. 수은. 근데 사실은 휴대하기는 불편하죠. 수은은 상온에서 액체 상태인 금속이잖아요. 얘를 들고 다니기는 불편하지. 그치? 근데 얘를 기준으로 우리가 일기압을 정하고 막 했기 때문에 가장 정확한 측정이긴 합니다. 수은을 가지고 기압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수은의 원소기호 Hg. 수은 기둥이 몇 센티미터냐, 수은 기둥이 몇 밀리미터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기압의 단위가 될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수은을 가지고서 기압을 재냐면 어떻게 하냐면 일단 수조 안에다가 수은을 넣어도 그런 다음에 1m, 즉 100cm가 되겠죠? 1m에 해당하는 이러한 긴 유리관, 긴 간에다가 수은을 가득 담아. 그 다음에 얘를 뒤집어서 요 수조에다가 엎어요. 그러면 수은이 쿡쿡쿡 내려오겠죠? 근데 얘가 계속 내려오는 게 아니고요. 내려오다 말고 멈춰. 내려오다가 말고 멈춰.
언제? 76cm 높이가 됐을 때 수은 기둥의 높이가 76cm가 됐을 때 멈춰요. 왜 멈췄을까? 이 76cm에 해당하는 수은이 누르는 힘이 있을 텐데 그 힘과 똑같이 떠받치는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 떠받치는 힘은 누구 때문에 생겼냐면 바로 이 수은면을 누르는 누구? 기압 때문에 생겼다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수주에 수은이 있었어. 수은 기둥에 수은이 내려와. 76cm를 남겨놓고 못 내려와. 왜? 수은면을 누군가 누르고 있어. 누가? 요 주변에 있는 공기가. 됐어요? 그래서 이 주변에 있는 공기가 누르는 힘이나 그 다음 76cm의 수은 기둥이 누르는 힘이나 같겠죠. 그죠? 그때로 우리가 1기압이라고 정의를 내린 거예요. 됐어?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 기압이 높아지면 어떨까? 기압이 높아지면 요 수은면을 누르는 힘이 되게 세요. 그럼 수은 기둥의 수은이 못 내려오겠죠. 그죠? 기둥도 높이가 높아요. 그래서 숫자가 높을 거란 얘기야. 76보다 더 높겠죠. 그 다음 만약 기압이 낮아지면 요 수은면을 별로 안 누를게. 그러면 수은 기둥의 수은이 이렇게 흘러내려올 수가 있겠죠. 그죠? 기둥의 높이도 낮아져요. 그래서 같이 외우시면 돼요. 기압이 높으면 수은 기둥의 높이도 높고 기압이 낮으면 수은 기둥의 높이도 낮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걸 여러분 정리하셔야 돼요. 1기압이라고 대기압 1기압이라고 정의하는 건 이 수은 기둥의 높이가 얼마? 76cm일 때. 센티미터를 밀리미터로 바꿔볼까요? 0만 붙이면 되죠. 그죠? 760mm Hg. 얘를 헥토파스칼로 바꾸면 1013 헥토파스칼. 이게 다 같은 값이에요. 됐어? 근데 이걸 만약에 여러분들이 수은이 아니라 물 가지고 실험을 하면요. 10m에 해당하는 물기둥이 누르는 힘과 같아요. 그게 무슨 얘기야? 그러니까 여기 지금 1기압이죠? 그죠? 이 1기압이 공기가 누르는 게 수은 기둥 76cm가 누르는 힘과 같다. 근데 만약 수은이 난 없어. 물로 할게. 그러면 10m에 해당하는 물이 누르는 힘과 같다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물은 수은보다 더 가볍거든요. 밀도가 작기 때문에 그래요. 됐어요? 자, 그럼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보통 우리가 해수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산 정상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달 표면이 있어요. 그죠? 어디서 가장 수은 기둥의 높이가 높을까? 수은 기둥의 높이가 높다는 얘기는 어디가 가장 기압이 높을까라는 얘기예요. 어디가? 해수면이, 해수면. 해수면 여러분 제일 낮은 데 아닌가요, 선생님? 해수면이 제일 낮죠. 그죠? 뭐 해수면에서의 평균 기압, 1기압이라고 합시다. 산 위로 올라가면 네, 기압이 오히려 낮아져요. 공기 희박하죠. 그래서 공기에 의한 압력인 기압이 낮아져. 기둥 낮아집니다. 그럼 달은요? 달은 대기가 없죠. 그죠? 대기압이 없어요. 아무도 안 눌러. 그럼 뭐야? 수은 기둥의 높이가 0이 돼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히려 수은 기둥의 높이가 가장 높은 데는 해수면이더라라는 얘기예요. 그런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 알겠죠? 자, 1기압의 크기를 잘 알아두시고, 근데 이러한 기압이 여러분들 딱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야. 얘는 변할 수가 있어. 어떻게 변할 수가 있냐면 높이에 따라 변할 수도 있고요. 장소, 시간에 따라 변할 수가 있다. 높이 올라가면 어때? 상공으로 올라갈수록 공기가 희박하니까 기압이 급격하게 감소한다라는 얘기예요. 자, 지금 보시면 높이 올라갈수록 기압은 어때? 낮아지죠. 그죠? 그러니까 기압이 낮은 데는 어디야? 높은 곳. 그치? 높이가 낮은 곳이 기압이 커. 그러니까 서로 어때? 반비례 관계란 얘기예요. 그죠? 올라가면 공기 희박. 공기가 나타내는 압력 기압이 낮더라. 라는 얘기죠. 됐어요. 그리고 이 공기가 가만히 이렇게 멈춰져 있는 애가 아니잖아요. 그죠? 정지해 있는 애가 아니잖아. 계속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시간과 장소에 따라서 변해. 뭐가? 기압이. 됐습니까? 아, 우리가 기압이라는 것도 측정할 수가 있구나. 근데 이 기압이 변하는 거구나. 라고 감을 잡을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리고 이 기압을 우리가 또 크게 두 가지로 나눠요. 고기압과 저기압. 들어보셨죠? 그죠? 1기에서도 나왔어요. 엄마의 고기압과 저기압은 너무
무서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계속 엄격한 분이면 왜 거기에 맞추고 좀 이렇게 좀 나긋나긋한 분이면 거기 맞추면 되는데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되는 거 이게 더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고기압은 보통 날씨가 맑고 저기압은 날씨가 흐려요. 왜 그런 거 하니? 자 보세요. 고기압과 저기압을 나누는 기준은 뭐가 딱 기준이 아니야. 뭐 예를 들어 1013 헥토파스칼보다 높으면 고, 낮으면 저 이런 게 아니라 주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으면 고기압이에요. 그러니까 상대평가예요. 네, 주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으면 저기압입니다. 여러분들 일기도를 보시면 기압이 같은 선을 막 연결한 선이 있죠. 그죠? 등압선이라는 게 있어요. 사회에서는 등고선 있죠. 높이와 같은 데를 연결한 거. 과학에서는 등압선이야. 예를 들어 여기가 1000 헥토파스칼입니다. 그쵸? 그 다음에 이렇게 막 가. 그죠? 얘가 4 헥토파스칼 간격이거든요. 이쪽이 996. 이쪽이 992. 그럼 이쪽은 뭐야? 저기압 쪽이 되는 거예요. 그죠? 이쪽은 1004. 오. 천사라잖아. 그죠? 여기 1008. 왜래요? 그럼 여기는 고기압골 이렇게 됩니다. 됐어요? 그러니까는 주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비교하는 거예요. 상대적 기압이 높으면 고기압이다. 됐어요? 그래서 북반구에서는 고기압은 시계 방향으로 바람이 불어 나갑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바람, 공기의 이동. 뭐 때문에? 기압차 때문에. 그죠? 기압이 높은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의 공기가 이동하는 게 바로 바람이에요. 그럼 고기압에서 나가서 저기압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북반구는 그게 시계 방향이더라는 얘기야. 고기압이. 됐어? 자, 그리고 고기압은 중심의 하강 기류가, 그래서 기류라는 건 공기 흐름이죠. 그죠? 하강 기류가 형성되면서 날씨가 맑다라고 했습니다. 날씨가 맑다. 이거 여러분들 저기압을 보시면은 나중에 더 이해가 갈 거예요. 저기압까지 하고 설명을 드릴게요. 왜 저기압은 날씨가 흐린가? 일단 저기압은 주변보다 기압이 낮대. 그거 이해하셨죠? 그죠? 그 다음 북반구에서는 반시계 방향으로 불어 들어와. 그러니까 고기압은 시계 방향으로 불어 나가. 저기압은 얘는 불어 들어오는 거야. 근데 무슨 방향? 반시계 방향으로. 고에서 나가서 저로 들어오는 거죠. 그게 바람이야. 이거 수평적인 공기 이동이죠. 바람. 근데 이거 말고도 중심에서 수직 방향으로 또 상승 하강을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고기압은 하강이고 저기압은 상승이야. 저기압은 가볍거든요. 상승합니다. 상승을 해요. 그럼 여러분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를 들어 요만한 공기가 있어요. 걔가 상승하죠. 그럼 이만해져요. 공기 덩어리가 이만해지죠.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면 기온이라는 게 낮아집니다. 온도가 낮아져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선생님? 자, 봐봐. 저기압은요, 여러분들. 이걸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보시면 이해할 거야. 이게 저기압과 이게 고기압이에요. 기압을 결정하는 거는 결국에는 온도거든요. 지표면이 가열되면 저기압이 돼요. 지표면이 가열되면. 온도가 높으면. 그럼 여러분 상상해봐. 요 그림과 요 그림 지금 같은 면적을 보여주고 그 안에 있는 공기 입자라고 생각해봐요. 어디가 온도가 높냐면 얘. 그죠? 가열했어. 온도가 높아. 공기 입자 운동이 활발해. 그래서 일정한 부피 안에 공기가 별로 없죠. 요 모습이에요. 그죠? 지표면이 가열됐다 이러면 이렇게 저기압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공기가 상승하게 돼요. 상승. 가볍잖아요. 그리고 원래 가열된 온도 높은 공기는 상승하잖아. 그죠? 그러면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요만했던 공기 덩어리가 올라가면서 이만해져. 그럼 어떻게 하냐면 주변에 있는 공기를 밀치고 자기가 커지죠. 주변에 있는 공기가 밀치고 자기가 막 커져. 야, 나 커질 거야! 커지죠. 외부에다가 일을 했죠. 내 에너지를 썼지. 나의 온도가 낮아져요. 공기는요, 여러분들 온도가 낮아지잖아? 그럼 이슬점이라는 온도에 도달하게 되면서 구름이 생겨요.
우리가 구름 생성을 건너뛰고 지금 일기가 들어와서 그렇죠. 사실은 구름을 먼저 배우게 되거든. 체크해서. 구름이 생겨요. 구름 생긴다는 얘기는 여러분 뭐야? 날씨가 흐리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누가 좀 기분이 안 좋아. 야, 오늘 왜 저기압이야?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저기압. 지표면이 가열되거나 공기가 가열돼서 상승. 그죠? 상승하면 온도가 낮아져. 그죠? 그러면 이슬점이라는 거에 도달하면서 구름이 생겨. 날씨가 흐려요. 반대로 고기압은 어때요? 이게 무겁잖아. 딱 봐도 무겁죠? 그죠? 하강해요. 그럼 이랬던 공기 덩어리가 다시 내려오면서 요만해지죠. 그죠? 그럼 바깥에서 얘를 막 누를 거 아니야. 그치? 작아져라! 이렇게 누르죠. 바깥에서 나한테 일을 해줬지. 내 에너지가 많아져. 나 온도 상승한다. 그러면 더 불포화 공기가 되면서 구름이 안 생겨요. 맑음이 돼, 맑음. 고기압은 맑음이 되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기압에 따라서 또 날씨도 달라지더라. 라는 얘기예요. 됐죠? 자, 여기까지 내용으로 여러분들 또 어떤 문제를 풀 수 있는가 우리 마무리는 문제풀이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풀고 다시 만날게요. 자, 우리 친구들 오늘 개념 잘 들으셨죠? 사실 그렇게 쉬운 내용은 아니고요. 체크 강의 소리가 더 자세히 들어가겠지만 방학 때는 이 정도로 잡아두고 감을 잡자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 고기압과 저기압 중 선택한 건 저기압이에요. 왜냐하면 저기압에서 구름이 생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구름 생성도 또 자세히 공부하게 됩니다. 자, 저기압은요. 주위보다 기압이 낮은 상태를 얘기해요. 그렇죠? 보통 지표면이 가열되거나 해서 온도가 높은 공기가 상승을 합니다. 그러면 상승하다 보면 주변에 있는 공기를 밀어넣으면서 얘가 커지거든요. 팽창. 일을 했어. 자신의 에너지를 썼어. 그래서 기온이 하강하고요. 그 다음 수증기가 물방울로 응결되면서 구름이 생겨요. 결국 저기압일 때 날씨가 어떻더라? 흐리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물음표 안에 들어갈 날씨의 상태는 맑음이 아니고 무엇? 흐림.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됐죠? 그죠? 자, 여기까지 해서요. 오늘은 우리 친구들과 함께 우리 기권과 날씨 단원에서 이따 기압과 날씨에 대한 얘기를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기단과 전선이라는 거. 자, 이게 또 어떤 내용인가 재미나는 일기와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웃는 얼굴로 만나 알찬 과학 공부 함께 합시다. 그럼 우리 친구들 안녕히 계세요.